마지막 세션을 진행하게 된 KN솔루션 김우철입니다. 저는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향해 떠나는 여정이라는 제목으로 내용을 준비해봤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살짝 예고를 해드리자면 3D 익스피리언스를 이용해서 클라우드에서 데이터 관리를 하려면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 어떤 과정이나 방법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준비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순서대로 따라만 해도 데이터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스텝별로 한 단계씩 준비를 해봤고요. 제일 먼저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해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지 알아보고, 두 번째로 팀원들과 클라우드에서 협업하기 위해 협업 공간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 세 번째는 솔리드웍스와 클라우드를 연결해줄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를 설치하는 과정, 네 번째는 작성된 솔리드웍스 데이터, 즉 설계 데이터를 협업 공간에 저장하는 과정, 다섯 번째는 저장한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을 적용하는 과정, 여섯 번째로 리비전은 어떻게 관리하는지를 보여드릴 계획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3D 익스피리언스가 제공하는 기능들 중에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 좋아하실 것 같은 웹 기능 몇 가지를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스텝인 준비부터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3D 익스피리언스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롤이라는 개념을 짚고 넘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롤이란 3D 익스피리언스 제품의 구입 단위이며 사용자, 즉 계정 기반입니다. 이 롤은 관리자 계정이 사용자 계정에 부여하는 형태로 사용자 계정이 롤을 가지고 있으면 롤에 포함된 기능인 앱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른쪽에 표시한 이미지는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라는 롤에 포함된 앱들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용자의 계정이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라는 롤을 가지고 있다면 이 앱들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만약에 팀의 설계 담당자와 해석 담당자가 각각 구분된 업무를 진행한다고 가정했을 때 설계 담당자는 협업과 설계에 필요한 롤을, 해석 담당자는 해석에 필요한 롤을, 이렇게 하는 업무에 따라 각 사용자에게 적합한 롤을 부여해서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클라우드로 데이터 관리를 하기 위해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데스크탑 솔리드웍스를 사용하고 있다면 클라우드 데이터 관리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콜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인 포 솔리드웍스 3개의 롤을 준비하면 됩니다. 말씀드린 3가지 롤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려고 도움말을 좀 찾아봤더니 이런 말들이 써 있습니다. 사람과 데이터를 연결하는 혁신을 촉진, 회사의 모든 직원이 집단적 혁신에 기여할 수 있다, 제품 개발 주기 시간을 단축, 가치 네트워크 전반에서 혁신을 극대화, 안전한 데이터 및 제품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위해 솔리드웍스 내에서 3D 익스피리언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의 액세스, 뭔가 두리뭉실하게 표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제가 명확한 말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콜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는 3D 익스피리언스 입장권,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는 클라우드 협업 공간,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인 포 솔리드웍스는 클라우드 협업 공간과 솔리드웍스를 연결해주는 커넥터. 지금 단계에서 여러분은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니 이 3가지 롤로 뭘 할지 대충 보입니다. 입장권을 손에 쥐고 협업 공간에다가 솔리드웍스 커넥터를 연결해서 쓰려고 하는 거죠.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본격적인 내용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협업 공간이라는 것을 만드는 과정을 살펴볼 텐데
협업 공간이라는 것은 멤버들이 작성한 데이터를 저장하고 공유하는 클라우드 저장소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서든 솔리드웍스 파일이든 공간이 없으면 저장을 하지 못합니다. 클라우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먼저 멤버들이 사용할 공간을 정의하는 것이 첫 번째 해야 할 일입니다. 협업 공간을 만들 때 가시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선택할 수 있는데 세 가지로 제공이 됩니다. 첫 번째는 비공개. 협업 공간에 초대되지 않은 멤버에게는 컨텐츠가 보여지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보호됨입니다. 컨텐츠의 라이프 사이클 상태가 비공개나 작업 중 동결 상태에서는 비공개되고 릴리스 되거나 폐기된 상태에서는 공개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는 공개입니다. 컨텐츠가 협업 공간 멤버가 아닌 사용자에게도 공개되는 형태입니다. 협업 공간 멤버가 아닌 사용자에게 공개된다고 해서 전 세계 모든 사용자에게 공개된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 회사의 관리자가 계정을 생성해 준 사용자에게 공개된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협업 공간을 생성하는 과정을 동영상으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로그인을 해야 되고요. solidworks.com에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로그인할 수 있습니다. 로그인을 하게 되면 웰컴 페이지가 표시가 되고요. 왼쪽 상단에 동그란 이미지를 우리는 컴파스라고 부르고 클릭하면 이 계정이 가지고 있는 롤과 사용할 수 있는 앱이 표시됩니다. 협업 공간을 만들려면 3D 스페이스라는 앱을 실행해야 되고요. 3D 스페이스 앱 안에서 새로운 협업 공간을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세 가지 가시성을 설정하는 부분도 보이고요. 이렇게 협업 공간은 간단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만들어진 이 협업 공간에 멤버를 추가하는 과정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컨텐츠를 보기만 하는 멤버는 참여자로 추가하면 되고 컨텐츠를 작성해야 되는 멤버는 작성자로 추가하면 되겠습니다. 협업 공간을 만들 때 확인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협업 공간을 만들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여부인데요. 이 권한을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는지 동영상으로 안내 드리겠습니다. 이번엔 관리자 계정으로 3D 익스피리언스 플랫폼에 로그인을 합니다. 관리자 계정은 사용자 계정과는 다르게 플랫폼 매니저라는 롤을 추가로 가지고 있습니다. 이 롤은 콜라보레이티브 스페이스 컨트롤 센터 앱을 사용할 수가 있고 이 앱 안에서 협업 공간을 작성할 수 있는 권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스텝인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 설치하기입니다. 앞에서 몇 차례 설명한 대로 콜라보레이티브 디자인 포 솔리드웍스 롤은 솔리드웍스와 협업 공간을 연결해주는 커넥터 역할을 합니다. 이 롤은 실행된 데스크탑 솔리드웍스 안에서 협업 공간에 저장된 설계 데이터를 검색하거나 액세스하는 기능과 협업 공간에 저장된 하나의 데이터를 여러 사람이 같이 액세스하여 공동 설계를 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줍니다. 또한 설계 데이터를
시뮬레이션 같은 다른 앱에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커넥터 역할을 해주는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를 사용하려면 설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이 설치 과정이 조금 까다로운 부분이 있는데 설치 과정 동영상을 보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에 로그인된 상태에서 설치를 시작하게 되는데 컴파스에서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를 클릭하면 설치 과정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시작 관리자를 설치하게 됩니다. 시작 관리자는 설치 과정이 어렵지 않고 다운로드 되는 파일을 실행해서 클릭을 몇 번 해주면 쉽게 설치할 수 있습니다. 시작 관리자 설치가 완료되면 다시 플랫폼으로 돌아와서 설치를 계속 진행합니다. 이때 나오는 선택지는 어떤 걸 선택해도 설치에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설치를 계속 진행하기 위해서 넥스트 버튼을 몇 번 클릭하게 되면 화면과 같이 자바 런타임 환경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도 사실 이 단계에서 좀 헤매긴 했습니다. 제가 헤딩을 열심히 해본 결과 일단 창 안에 표시된 링크를 클릭해서 해당 페이지로 이동을 합니다. 열린 페이지에서 스크롤을 조금 내리면 윈도우즈 버전의 JDK와 JRE 설치 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데 둘 중에 하나를 설치하시면 됩니다. 어떤 걸 설치해야 하는지 고르는 게 어렵지 실제 설치 자체는 간단합니다. 다시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 설치로 돌아와서 계속해서 설치를 진행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동영상처럼 빨리 진행되지는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설치가 완료되면 반드시 재부팅을 해줘야 합니다. 재부팅 후에 플랫폼에서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를 클릭하게 되면 3D 익스피리언스 애드인이 탑재된 솔리드웍스가 실행됩니다. 작업창에서 3D 익스피리언스 탭을 선택했을 때 마이 세션이 표시된다면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가 정상적으로 동작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어지는 동영상은 매번 플랫폼에서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를 실행하는 게 번거로울 수 있기 때문에 바탕화면에 바로 가기를 생성하는 과정입니다. 이제 다음 단계는 협업 공간에 데이터 저장하기입니다. 하나 설명하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는데 디자인 위드 솔리드웍스를 설치하게 되면 설치할 때 선택했던 경로에 3D 익스피리언스라고 하는 특이하게 생긴 폴더가 하나 생겨 있습니다. 이 폴더를 3D 익스피리언스 볼트 뷰라고 부르고 이 경로는 협업 공간에 저장된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불러오거나 로컬에 있는 솔리드웍스 파일을 협업 공간으로 저장할 때 사용되는 경로입니다. 만약에 제가 바탕화면에 있는 솔리드웍스 어셈블리 파일을 열어서 협업 공간에 저장하게 되면 우선 이 볼트 뷰 경로에 파일이 한번 복사되고 그 후에 협업 공간에 저장되게 됩니다. 정리하자면
협업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할 때도, 협업 공간에서 파일을 다운로드할 때도 이 볼트 뷰 경로를 통해서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협업 공간에 파일을 저장할 때 굳이 복사본을 만들어서 업로드가 되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이 부분은 2022년 중에 복사하지 않고 업로드 되도록 개선된다고 합니다. 자, 이제 우리의 설계 파일을 어떻게 협업 공간에 저장하는지 동영상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을 협업 공간에 저장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협업 공간이 여러 개라서 엉뚱한 협업 공간에 파일이 저장되면 안 될 테니까 마이세션에서 올바른 협업 공간이 선택되어 있는지 확인을 합니다. 그리고 협업 공간에 저장할 솔리드웍스 파일을 불러옵니다. 불러오기가 완료되면 마이세션 안에 있는 저장 버튼으로 협업 공간에 파일을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파일의 크기나 부품 개수에 따라서 저장되는 과정에 시간이 다소 필요할 수 있다는 점 미리 말씀드립니다. 저장이 완료되면 상태열에 이렇게 체크 표시가 있는 아이콘으로 변경됩니다. 우리의 설계 데이터가 안전하게 협업 공간에 저장되었습니다. 이번에는 협업 공간에 저장된 파일을 솔리드웍스로 불러오는 과정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협업 공간에 저장된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검색을 통해서 찾고 드래그해서 열게 됩니다. 검색 결과가 표시된 화면을 닫게 되면 다시 마이세션이 표시됩니다. 이번에 볼 영상은 협업 공간에 저장된 파일을 수정하는 과정입니다. 협업 공간에 저장된 파일을 열게 되면 기본적으로 읽기 전용으로 열리게 됩니다. 이렇게 읽기 전용으로 열린 파일을 수정하려면 파일을 잠궈야 합니다. 한국어를 사용할 땐 잠금과 잠금 해제로 표현되고, 영어를 사용할 때는 리저브와 언리저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파일을 잠그게 되면 읽기 전용 모드가 해제되고 파일을 수정하고 저장할 수 있게 됩니다. 모델링을 수정하는 동안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파일이 읽기 전용으로 열리는 이유는 권한이 없는 사용자가 임의로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막고,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입니다. 파일을 잠그면 왜 여러 명의 사용자가 하나의 파일을 수정하는 것을 막을 수 있냐면, 한 파일에서 잠금은 한 명의 사용자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알고 있는 PDM 솔루션들도 비슷한 방식으로 파일을 관리합니다. 동영상으로 돌아와서 파일 수정이 완료되면 저장 버튼으로 협업 공간에 파일을 업데이트할 수 있고요. 저장이 완료된 후에는 잠금 해제시켜서 다른 사람이 잠글 수 있도록 해둡니다. 설계 데이터를 협업 공간에 저장하고 수정하는 방법까지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설계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이미지가 기본적인 라이프 사이클의 형태입니다. 라이프 사이클은 이런 역할을 합니다. 상태를 변경해서 멤버 외 다른 사용자에게 공개 여부를 컨트롤해 줍니다. 예를 들어 협업 공간이 보호됨 가시성으로 생성되었고
설계 데이터의 상태를 릴리스됨으로 변경하게 되면 협업 공간에 초대되지 않은 사용자에게도 파일이 공개됩니다. 릴리스 되었다라는 의미는 설계부서에서 작업을 마치고 제작이나 양산에 사용해도 되는 도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릴리스된 상태가 되면 모든 사용자는 파일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수 없게 됩니다. 또 부품을 조회했을 때 해당 부품이 현재에도 사용되는 부품인지 더 이상 사용하지 않기로 한 부품인지 인지할 수 있습니다. 그럼 동영상을 통해서 설계 데이터의 라이프 사이클 상태를 어떤 식으로 변경하는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태를 변경하는 과정은 간단합니다. 솔리드웍스 안에서 3D 익스피리언스 애드인으로 클릭 몇 번으로 간단하게 변경할 수 있습니다. 구조개체 포함이라는 옵션이 있어서 최상위 어셈블리의 상태를 변경하면서 포함된 구성 요소들의 상태를 한 번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라이프 사이클의 상태를 변경하는 동영상을 준비해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결제 라인 같은 프로세스를 거쳐야 릴리스됨으로 변경할 수 있게도 구성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보실 영상은 릴리스된 상태의 파일은 사용자가 잠궈서 편집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넣어봤습니다. 마지막 단계인 리비전 관리하기입니다. 이제 보실 영상은 미리 설명을 좀 드리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릴리스된 상태의 제품입니다. 이 제품에 사용된 부품 중 17-899 부품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여 17-900 부품으로 대체할 거고요. 대체하면서 영향을 받은 두 개 어셈블리 파일에 리비전을 개정하는 과정을 담은 영상입니다. 동영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택한 이 부품이 17-899 부품입니다. 상위에 서버 어셈블리가 하나 구성되어 있고 이 서버 어셈블리 파일을 열려고 하면 읽기 전용 문서에서 수정을 시도한다는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일단은 이 경고를 무시하고 수정을 계속해 보겠습니다. 조립된 상태에서 부품을 대체해야 하기 때문에 분해도는 잠시 덮어두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기존 부품을 삭제합니다. 삭제하고 나서 적합한 부품으로 변경할 텐데 이때에도 검색을 이용해서 새로운 부품을 추가합니다. 파일을 열 때와 마찬가지로 검색 결과에서 드래그 앤 드랍으로 해당 부품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어설프게 조립하는 과정을 잠시 지켜보겠습니다. 부품 교체 작업이 완료되었고 이제 저장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현재 이 파일들은 릴리스된 상태라 저장을 하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경고가 두 개 파일에서 발생했는데 이 경고는 부품 교체 작업으로 영향을 받은 파일들입니다.
이 두 개 파일을 선택해서 새로운 계정을 지정하게 되면 영향을 받은 파일들이 새 리비전을 가지게 되면서 작업 중 상태로 변경되기 때문에 저장도 가능하게 됩니다. 새 리비전에 코멘트를 달아주면서 저장하게 되면 작업 완료입니다. 리비전이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스텝까지의 과정이 여러분들의 업무에 녹아들게 되었다면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 관리의 기본을 충실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협업 공간 안에 파일이 다 있으니까 파일이 분산돼서 누가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게 되는 일도 없을 것이고, 협업 공간 안에 있는 파일이 계속 업데이트 되면서 최신을 유지하니까 파일이 복사돼서 누가 가진 파일이 최신인지 알 수 없게 돼버리는 일도 없게 되겠죠. 라이프 사이클 관리를 잘 하게 되면 이 부품이 사용해도 되는 부품인지 폐기해야 하는 부품인지 다른 누군가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확인할 수 있게 되고, 리비전 관리로 이전에 있었던 실패를 되풀이하는 일도 없어지게 되겠죠. 이런 밝은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은 데이터 관리를 빨리 시작해야 합니다. 사실 3D 익스피리언스 제품은 웹으로 제공되는 기능들이 굉장히 다양한데 우리는 이걸 웹앱이라고 부릅니다. 웹앱들은 아무런 설치를 하지 않아도 인터넷 브라우저만 있으면 사용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께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데이터 관리 부분을 말씀드릴 때 웹앱들은 잘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경험적인 이유가 강한데, 웹으로 사용하는 내용을 보여주고 솔리드웍스 안에서 사용하는 내용을 보여주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얘기를 들으니까 제가 약간 혼란스러움을 느꼈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했던 내용과 앞으로 보여드릴 내용을 좀 구분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보여드릴 동영상은 웹앱에 대한 것들인데, 이런 게 되는구나 하는 느낌으로 기억해 두셨다가 나중에 3D 익스피리언스가 좀 익숙해지고 나면 기억해내서 유용하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소개해드릴 웹앱은 3D 플레이입니다. 이 앱은 처음에 입장권이라고 소개했었던 콜라보레이티브 비즈니스 이노베이터 롤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3D 플레이는 3D 익스피리언스 전용 뷰어로 PDF, DWG를 포함하여 다양한 3D 포맷을 지원합니다. 3D 파일을 열었을 때는 측정, 단면, 분해 이런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고 깔끔한 퀄리티로 형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가장 많은 빈도로 사용되지 않을까 예상하는 완소 웹앱입니다. 두 번째는 프로덕트 익스플로러입니다.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는 프로덕트 스트럭처 익스플로러와 3D 내비게이트라는 앱을 한 쌍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어셈블리 파일의 구조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목록에서 구성 요소를 선택했을 때 3D에서 어디에 위치하는지 바로 확인시켜 줍니다. 부품이 어디 위치에서 사용되었는지, 상의 어셈블리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시각적으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덕트 익스플로러는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에 포함된 앱입니다. 세 번째는 릴레이션입니다. 이 앱은 제품의 구조관계를 조직도처럼 보여줘서 이름 그대로 부품의 관계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부품 이름만 가지고 관계를 표시했으면 완전 별로였을 텐데 이미지까지 같이 보여주는 게 개인적으로는 신의 한 수가 아니었나 싶어요. 이 앱은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는 3D 마크업입니다. 3D 마크업도 3D 플레이처럼 3D 데이터를 볼 수 있게 해주지만 목적이 완전히 다른 앱입니다. 마크업은 이름처럼 3D 데이터에서 단면과 같은 기능으로 필요한 시점을 만들고 지시선과 텍스트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PPT처럼 현재 시점을 슬라이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을 이용해서 다른 작업자들과 제품과 관련된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크업도 마찬가지로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컴페어입니다. 컴페어는 두 개의 3D 형상을 포개놓고 어떤 부분이 겹치는지 어떤 부분이 겹치지 않는지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앱입니다. 예를 들어 동영상에서는 두께를 보강한 플라스틱 커버 부품의 변경 전과 후의 차이점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회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포개지는 형상이고 주황색으로 표시된 부분이 보강된 두께입니다. 컴페어도 콜라보레이티브 인더스트리 이노베이터에 포함된 앱입니다. 이렇게 5개 웹앱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웹앱은 대부분 다른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데 포커스가 맞춰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당부는 마음을 바꾸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변화에 관대한 마음으로 3D 익스피리언스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